부행하는 모든 지식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국토부에서 전국 공급 물량을 19만 호 누락 발표했다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요. 자, 지금은 서울 아파트 하반기 입주 물량이 다소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소평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후분양 물량이 집계에서 빠졌다는 것인데요. 약 4만 가구 이상이나 집계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후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후분양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후분양 물량에 대한 얘기가 최근 들어서 나와요. 근데 한쪽에서는 후분양 물량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후분양은 악성 물량을 후분양 물량으로 뒤바꿈을 해서 보기 좋게 해서 지금 물량을 지금 터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단히 우리 지금 자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세 가격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 월세 가격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매매 가격도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부분에 뭐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후분양 물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2024년 5월 13일 기사입니다. 올해 청약단지 절반 이상이 미달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서울 경쟁률은 2.7배 올라서 서울에 지금 청약이 잘 된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청약은 모두 1순위 마감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몇 해 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 감소세, 그리고 인허가도 줄고 착공도 줄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다 라는 2023년 12월 달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면 올해입니다. 2024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치다. 그래서 실수요자 분들이 청약 시장에 몰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우선은 지금 서울 경쟁률이 뭐 2.7배다. 그래서 1순위 모두 마감했다. 하지만 서울 이외에 다른 곳은 그리 청약 경쟁률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만 해도 서울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 입주 물량, 뭐 준공 물량이 대단히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후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쏙 빠져 있다. 그 후분양 물량은 준공이 거의 60% 이상 된 이후에 이제 분양하는 그런 물량인데, 그 집계가 빠져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상당한 물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뭐 청약 경쟁률도 좋다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들 청약 시장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고 분양도 별로 좋지 않지만,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달 기사 보면 2024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인천도 입주 물량이 뚝 떨어져서 인천 지역 전세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을 자극할 것이다 라는 또 전망을 2023년 12월 달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2023년보다 2024년이 2만 가구 넘게 인천 지역도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실제로 지금 2024년 상반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뭐 안 오르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도 오르는 곳들도 많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곳도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인천 지역도 좀 지역별로 좀 달랐어요. 인천 지역이 어떤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평구 위주로 매매 거래량도 늘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또 어떤 지역은 또 이제 입주 물량이랑 겹치면서 또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 지역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이제 2024년에 뭐 부동산 폭락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을 했던 거에 반해서 이상하네. 가격이 오르네. 이런 의아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상반기 시장이 보여졌습니다. 자, 물론 지방 시장은 여전히 안 좋은 곳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또 오르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당분간 또 상승은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 이유가 서울시가 2024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4,466호로 2023년 35,225호 대비 19.8% 감소하기 때문이고 애초 1만 호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던 입주 물량이 1만 2,032호 그러니까 한 2,000 가구 정도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당겨지면서 좀 입주 물량이 좀 늘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서울 입주 가뭄 해갈에 도움은 줬지만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세 부분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매매 시장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해당 단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3년 유보되며 잔금 해결을 위해 임대차를 놓으려는 임대인이 상당수 매물을 내놓을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 물량이 입주 물량은 뭐 많이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임대인이 그냥 매물로 내놓는 그런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 전체로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되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전망도 좀 있습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다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 2만 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고 이제 2023년 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게 대략 4만 가구 이상이 후분양 물량이 좀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후분양 물량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지금 입주하는 지금 물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입주는 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은 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는 하지만 서울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아파트 입주율이 2024년 5월 12일 기사 기준으로 세입자 목구에서 아파트 입주율이 63%나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봐야 되고 우리는 입주율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파트를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율이 거의 63% 하락했고요. 특히 이제 대구, 부산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2024년 4월달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분양 계약자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또 잔금을 못 치르는, 잔금도 못 치르고 그리고 입주도 못하고 좀 고르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4%로 집계되었고요. 지난 3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고 수도권은 입주율이 80.6%에서 77.6%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비수도권인 5대 강력시도
자, 입주율이 70.9%에서 62.5%로, 그리고 기타 지역도 62%에서 58.8%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서울은요, 85.2%에서 86.2%로 그래도 1%포인트 3월 달에는 소폭 증가는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천 경기권은 78.3%에서 73.3%로 하락했고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3월에 16,227가구에서 4월 6,958가구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입주율도 낮고, 자, 인천 경기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져서 또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도 잘 안 받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하. 지금 하반기,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할 거다 그러다가, 할 수 있다,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분분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투명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분양을 받은 분들의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자, 입주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이제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자,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비율도 21.4%, 그리고 분양권 매도 지연도 3.6%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거와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커 보입니다. 2024년 서울 입주 물량. 자, 서울시에서 2024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4,466호로 2023년 35,522호 대비 19.8%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빨간 그래프에서 2024년 여기서 보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후분양 물량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분양 물량이 나오면 좀 인기가 좋아서 투자자가 관심을 끌 물량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분양하는 그런 쪽 단지들을 보니 15억이나 넘어서 분양가가 1년 만에 28%나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요자분들이 기다렸던 실수요자분들에게 이게 적당한 가격일까, 실제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또 뚜껑 열어보면 잘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옥석을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분양 물량이 이제 본물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 걱정하라, 이러는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지금 원래 주택 인허가는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후분양 물량이 원래는 쏟아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2년 후 정도는 공급 절벽에 대해서 지금 경고등이 꺼졌다. 그래서 민간 건축 부문 건설 수주액 증감률을 보면 2023년 10월 달에 반짝 조금 늘었다가 대부분 지금 민간 건축 부문 건설 수주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금리에 공사비 가격이, 특히 인건비가 겹치면서 이 공사를 지금 할 여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차저차 지금 분양도 미뤄갖고 오고는 있었지만 앞으로 이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할 것인가, 이거는 해봤자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크다 보니 수주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은 49%나 줄고요. 인천은 39%나 줄고, 그리고 지금 울산은 전국에서 기이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울산 지역입니다. 물론 울산 지역도
지역별로 오르는 지역이 있고 안 오르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제가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에 울산 지역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울산 지역이 그래도 지방 지역에서 울산 지역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울산 지역 분들이 우리 지방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자, 어쨌든 자, 울산 지역 이런 상황인데 자, 울산과 전북은 70%나 수주가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숨겨져 있던 후분양 물량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는 하는데요. 그 한 기사에서 작년 후분양 물량이 1,300여 가구 정도 원래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공급량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분양 물량이 1,300여 가구다. 서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한꺼번에 후분양 물량까지 겹치고 그리고 아무리 입주 물량이 적다 할지라도 그게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시장에 갑자기 공급 과잉이 한순간에 일어나면 갑자기 전세 시장도 교란이 일어나서 전세는 지금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 시점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만약 혹시라도 어떠한 연유로 금리가 또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잠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전세도 요즘 전세 보증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 그리고 또한 한꺼번에 또 몰리면 공급은 많고 잠시 수요는 줄어들고 자, 그러면은 이게 또 경쟁이 또 붙다 보니 전세가를 갑자기 많이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세가 하락도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매매가 하락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자,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는 부동산 시장이 서울도 얼어붙을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데요. 이제 후분양 물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분양하고 후분양의 이제 장단점을 이제 보시면 자, 선분양은 차근차근 이제 기다렸다가 하니까 주택 수요의 이제 분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수요자도 내가 먼저 미리 분양을 받았으니까 계획을 미리 세우고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가 수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후분양은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건설사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분양가 상승이 더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분양가가 높다라고 하는데 후분양이 분양가가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분양자가 한 달 이내에 분양 대금을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는 분양 대금 마련 시기 내가 이 후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이 분양 대금 마련을 바쁘게 해야 된다는 거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짓다가 건설사가 처음부터 선분양은 자금 조달을 한 상황에서 짓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으면 되는데 후분양은 자금이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이제 지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 자금난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가 많아지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주택 공급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막상 또 뚜껑을 열어봤더니 후분양 물량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준공 임박해서 후분양 아파트 이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분양 일정조차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태다. 자, 특히 이제 대구 지역에 분양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후분양 물량이 많은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후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 분양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지금 미지수. 그러니까 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 없는 이상 수요자가 이걸 이제 부담을 많이 감수하고 분양을 받을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설사들도 분양을 좀 이 일정대로 분양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물량을 더 일정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후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막상 후분양 물량이 이제 점차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알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포스코 ENC가 후분양을 했습니다. 강남권 후분양이 하를 불렀다 하는 2023년 7월 6일 기사인데요. 자, 여기 포스코 ENC가 이제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돈줄이 말라서 쩔쩔맸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F 채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해서 건설사가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그런 건설사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고 전국에 지금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미분양이 또 수두룩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이제 둔갑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이걸 후분양으로 이제 바꿔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거고, 자, 그거에 대해서 수분양자를 혼란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제 청약 기회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미운 오리된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자, 후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2024년 4월 9일 후분양은 했지만 분양 마감 못한 수도권, 수도권이 지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대기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전세가도 오르고 있다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분양 시장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단연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수요자에 맞는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막상 공급되는 그런 물량은 공사 대금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분양가는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후분양 단지도 물량이 소진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후분양도 지금 미분양 상태로 이제 남아서 분양 마감을 못하는 단지가 지금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후분양 아파트 좋다더니 후분양 아파트 물량 많이 나오니 그거 나오면 이제 아파트 공급 많이 되고 이렇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외면 받는 까닭은 사람들이 집은 없어요. 왜 집이 없지? 집값 떨어진다며.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기분은 들지 않고 전세를 찾는데 내가 원하는 집은 또 없고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또 분양은 또 안 되고 내 후분양 아파트 실제로 외면받는 까닭은 바로 분양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에 맞는 그런 아파트가 공급이 원활히 되지는 않는다. 아파트가 계속 공급은 되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분양가에 맞추어진 공급 물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오히려 15억이나 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구축 아파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박자는 잘 맞춰야 되겠죠. 이사를 하시려는 분,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혼란기이기 때문에 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셔야 마음고생을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빌라 시장이 지금 초토화가 된 상황입니다. 자, 2024년 5월 4일 기사입니다. 자, 빌라 이제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빌라는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는 빌라 산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주거 형태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빌라입니다. 자, 빌라라 하면 다세대 연립을 말하죠. 자, 이 다세대 연립주택이 거의 절반가량 가까이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분위기가 전세 사기니 뭐니 막 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기피를 하고 근데 기피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으면 이거 사업성이 없겠는데 해서 빌라를 아주 아예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년 뒤에는 자 아파트 입주도 물량이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후분양 물량이 계속 이제 뒤로 밀리다가 나중에 그냥 일정을 계속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미뤘다가 이 시점에 지금 거의 뭐 공급이 별로 없다는 이 시점에 그리고 고금리 상태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 좀 분양을 하자 하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26년은 입주 가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거주 형태가 절반 가까이나 되는 빌라조차 짓지 않습니다. 2년 후에는 공급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빌라조차도 짓지 않고 그러면은 서민들이 살 주택이 더 쪼그러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